어, 돌아왔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그 실습을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를 좀 덧붙여서 재영 강사님이 설명하고 있을 때 제가 뒤에서 이제 인터넷을 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몇 개 찾아봤는데 일단 먼저 이 아까 시파 10, 사이파 10을 이제 그 CNN으로 해도 막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냥 적용을 하면 이 알렉스 넷이라는 게 있는데 알렉스 넷이 처음으로 이제 CNN을 이미지 분류에 적용한 그런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모델이 이미지 뭐냐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대회에 나가서 그 높은 성적으로 2000년대 2010년대인가 2000년대인가 그때 수상을 했거든요. 그때 이 알렉스넷의 성능이 탑1 어큐런시가 저희가 이제 측정하는 어큐런시랑 똑같은 건데 57.0%죠. 탑1이 이제 그 한 가지만 추론을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맞출 확률을 나타낸 건데 57%예요. 이게 한 10년 정도 된 자료인데 57% 됐는데 수상을 했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모델이 50% 정도 나오면 굉장히 대단한 거다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풀링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 이 풀링이 이제 원래 컴퓨터 비전에 쓰이던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원래 트랜지셔널한 이미지 다운스케일링 기법이라고 소개가 돼 있는데 서브샘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해 보여가지고 서브샘플링이 뭔지 찾아봤는데 풀링이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풀링의 히스토리를 또 찾아봤더니 이 1990년대 야마구치라는 이 논문에서 야마구치라는 뭐 대학인가? 여기서 쓴 논문에서 이제 스피커 인디펜던트 아이솔레이션 이런 연구를 했는데 워드 그 단어 인식 그런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 맥스 풀링이라는 기법이 소개가 됐다고 해요. 처음으로. 그래서 아마 여기서 CNN이 맥스 풀링을 이용하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잡설이 길었고 이제 코딩 실습을 제가 깃허브에 올린 거를 바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처 5에 들어가시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사이파 10입니다. 이 엠니스트랑 마찬가지로 사이파 10도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이 이미 케라스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케라스에 데이터셋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사이파 10을 이렇게 이것도 엠니스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이는데 불을 하나 더 끄는 게 나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앞에도 똑같습니다. 무시하고 계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이파 10부터 굉장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를 확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컨볼루션 넷을 실행을 하다 보면 학습이 굉장히 더딘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간단하게 그 모듈을 임포트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이 코드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엠니스트랑 비슷하게 할 수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위에 이 세 줄의 코드는 뭐냐면 제가 저번에 그 로스 펑션을 사용을 할 때 여기 밑에 모델 컴파일을 한번 볼게요. 로스 펑션을 설정을 할 때 컴파일을 할 때 그
스파르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가 있고 그냥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델을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원핫 벡터로 인코딩하는 작업을 이 두 줄의 코드가 실행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지금 실행을 안 했으니까 실행하기 전에 라벨을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라벨스에 먼저 쉐이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쉐이프를 확인하면 5만 곱하기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라벨 0번째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그냥 어레이 6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6번째 클래스라는 뜻인데 이거를 이 줄을 실행시키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실행하고 라벨스 0을 하면 이제 0, 0, 0, 0, 0 하다가 6번째 인덱스에만 지금 1이라고 돼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이 줄이 원핫 벡터로 인코딩하는 작업이구나 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작업은 요 밑에 거는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RGB 채널이잖아요. 그 이미지가 나타내는 방식이 이제 RGB 채널로 픽셀당의 그 RGB 값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거를 RGB는 이제 0부터 255의 값을 가지니까 255로 그때와 똑같이 정교화를 해준 모습입니다. 제가 정교화를 하는 이유는 그때 아마 설명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여기 이 데이터 as type이라고 쓴 거는 사실 이게 데이터가 아마 인티저형이었을 텐데 그냥 이 나눗셈을 실행을 해주기 위해서 나눗셈을 실행해줘서 0부터 1 사이의 그 소수라고 해야 되나? 소수가 맞죠? 소수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플로트, 그러니까 소수점 자리가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꿔준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도 한번 쉐이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의 쉐이프를 확인해 보면 5만 곱하기 32 곱하기 32 곱하기 3 이거죠. 이 맨 뒤에 3이 뭐냐면 바로 그 채널을 나타내는 겁니다. RGB 채널, RGB 해가지고 세 가지의 채널이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쉐이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데이터랑 라벨이 각각 5만 개씩 있는데 테스트 데이터와 테스트 라벨의 그 개수는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테스트는 10,000개가 있네요.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10,000개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트레인 데이터와 발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제 분리를 해줘야 될 텐데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네,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발리데이션 데이터를 분리를 해줘야 되는데 5만 개가 있고 원래 데이터가 5만 개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가 10,000개가 있으니까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4만 개를 하고 발리데이션 데이터를 10,000개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발리데이션 데이터가 이제 나눠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나눠지고 제가 어제 엄청난 걸 발견했는데 이 모델점 서머리라는 걸 모델을 만들고 나서 모델점 서머리라고 치면 여기 밑에처럼 이게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일단 이 모델에 대해 설명하기 이전에 모델점 서머리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처럼 이 모델이 지금 어떤 레이어가 어떻게 쌓여 있고 그리고 파라미터가 각 레이어마다 몇 개 있고 아웃풋 쉐이프가 어떻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탈 파라미터도 이제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아까처럼 재현 강사님이 손으로 직접 했던 것처럼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 친구가 다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오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배웠잖아요. 그 CNN을 배운 건데 이제 이 케라스에서 CNN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부르신다면 여기 tf.keras.layers에 들어가서 컨브 2D가 있어요. 근데 이게 케라스의 레이어에 컨브 2D가 있고 컨브 1 디멘셔널 있고 컨브 3 디멘셔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 디멘셔널은 말 그대로 이제 아웃풋이 1 디멘셔널로 나온다 라는 뜻이고요. 2 디멘셔널은 이제 아웃풋이 2 디멘셔널로 나온다 라는 뜻이고 3 디멘셔널은 아웃풋이 3D로 나온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까 배운 바에 따르면 이거 렉처 노트인데 네, 아까 배운 바에 따르면 이제 각 필터를 적용을 하면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는 거잖아요. 한 필터마다. 즉 여기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1인데 즉 한 필터마다 이제 하나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니까 하나의 매트릭스가 나오고 다시 말해서 그거는 2 디멘셔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는 뭘 쓰냐면 컨볼루션 뉴럴 넷 2 디멘셔널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떠한 파라미터를 받냐면 먼저 필터의 개수를 받는데 이거 뭐냐면 이제 아까 말했던 필터가 몇 개를 쓸 거냐라는 거를 말하는데 이게 결국 이 아웃풋 쉐이프의 아웃풋 채널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필터의 개수가. 그리고 커널 사이즈는 2라고 했는데 사실 뭐 여기서 3이라고 해도 되고 2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아까 봤던 그 필터의 사이즈가 몇으로 할 거냐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라고 하면 2 by 2로 해주고 3이라고 하면 3 by 3으로 해주고 그렇게 한 숫자만 쓰면 이제 정사각 행렬로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3 by 3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3 by 3인지 3 by 3 by 3으로 해야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아마 3 by 3 by 3일 것 같은데 모르니까 일단 3이라고 해놓고요. 해놓고 이제 패딩은 요거는 이제 패딩은 그냥 앞에랑 똑같이 가겠다. 패딩 따로 안 하겠다라는 뜻이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그 항상 유명한 렐로를 쓰는 거고 그리고 인풋 쉐이프를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풋으로 뭐가 들어오느냐를 이제 이 시퀀셜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풋 쉐이프가 지금 아까 확인을 했었는데 데이터의 쉐이프가 5만 곱하기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인풋 쉐이프를 32 곱하기 32 곱하기 3이라고 해주면 이제 이 친구가 이거 하나씩을 받아가지고 컨볼루션 뉴럴 넷을 실행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아까 맥스풀링을 배웠는데 이 케라스에는 맥스풀링을 해주는 레이어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컨볼루션 그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이게 디멘션은 컨볼루션과 같아야 되고요. 맥스풀링을 해주면 풀링 사이즈가 2라는 거는 이제 2 곱하기 2 해서 4개를 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뽑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 아까 렉처 노트에서 봤던 이 풀 사이즈 요게 바로 이 풀 사이즈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풀 사이즈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컨볼루션 넷을 통과한 다음에는 저희가 클래스를 몇 개를 나눌 거냐 해가지고 결국 이제 맨 마지막에 10개의 소프트맥스를 적용한 10개의 층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컨볼루션 한 거를 이제 곧바로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플래튼을 해준 모습입니다. 사실 여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죠? 한 64개로 할까요? 액티베이션은 렐루로 해서 컴마를 붙여줘야 이게 오류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한번 깜짝이야.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오타가 났네요. 케라스라고 쳐서 모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러면 이제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해줘가지고 이제 모델.서머리를 서머리를 통해서 이 모델이 어떤 그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컴파일을 해줄 건데 여기서 컴파일하는 이게 저번이랑 조금 달라지신 걸 느끼셨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로스 펑션이 스팔스에서 카테고리컬 클로스 엔트로피로 바뀐 거, 사실 그거는 이제 라벨이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달린 거라서 사실 요거는 이제 라벨에 따라서 한 거고, 여기 위에 옵티마이저가 원래 tf.keras.optimizers.sgd였는데 아담으로 지금 바뀌어 있죠. 요거는 이제 요새 자주 쓰는 옵티마이저가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인데, 요게 그 액티베이션 펑션에서 렐루를 자주 쓰는 것처럼 옵티마이저 하면 아담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SGD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가지고 이제 옵티마이저 부분은 추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은 성능이 그냥 아담이 SGD보다 성능이 일단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담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모델.pit을 사용해서 히스토리를 받고 이제 요거를 그려볼 건데요. 먼저 이게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한 에폭을 돌리는 게 굉장히 느리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한 에폭을 돌리는데 예전에는 막 슈르륵 하고 됐던 게 지금 이 이미지를 넣으면은 지금 예상 시간이 한 10초 정도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13초가 걸렸다 하죠. 한 번 돌릴 때. 저희 저번에 한 50번도 돌리고 막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50번이면은 10초 곱하기 50이니까 500초면은 몇 분이죠? 한 8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굉장히 이제 수업 진행도 힘들고 짜증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그거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이거 속도를 올리려면 지금 런타임에 아마 GPU가 돼 있네. 네, 아마 여러분 컴퓨터에는 런타임이 논이라고 돼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GPU로 바꿔주면 이 친구가 자동으로 이제 GPU랑 CPU가 있으면 자동으로 GPU로 이제 이 병렬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빨라졌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미 GPU를 적용한 상태에서 돌린 거라서 10초 정도 걸리겠네요. 그래도 이게 GPU가 없으면은 굉장히 느려가지고 어제 이거를 돌렸더니 어제 이제 제가 실험을 해보려고 먼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이거를 돌렸는데 그때 GPU를 안 써가지고 한 50번 돌리는데 제가 한 1시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1시간 기다려가지고 다른 거 하고 오다가 그랬는데 GPU를 쓰면 조금 낫습니다. GPU를 써야 10초 정도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에폭을 5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 하면은 이제 성능이 굉장히 처참하죠. 5번밖에 안 해서 그런 건데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 성능이 진짜 지금 어큐런시가 여기 거의 10%대를 찍고 있는데 이러면 약간 NLP, 아까 재영 강사님이 말했던 MLP와 굉장히 비슷한 수준인데 아마 에폭을 올리면 어큐런시가 그만큼 올라갈 거지만
이제 그만큼 시간도 더 들 것 같습니다. 사이파 10 이 전체적인 구조 설명은 이 코드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거는 뭐냐면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을 컨볼루션 하나, 엑스플링 하나 이렇게 짜고 이제 풀리 커넥티드 하나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짜봤는데 아까 렉처 노트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요거를 제가 짠 거는 되게 간단한 거니까 이제 한번 요거를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직접 케라스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직접 구현을 해보고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모델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거를 컨볼루션 2D를 이제 복붙을 하실 때 이 인풋 쉐이프를 맨 앞에만 써야 돼가지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컨볼루션에는 인풋 쉐이프를 굳이 안 써주셔도 됩니다. 네. 네, 여기 이 모델을 짤 때 맨 앞에 맨 처음 모델에는 이제 인풋이 뭐가 들어갈 거다라고 이제 지정을 이렇게 인풋 쉐이프는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뒤에 거는 이 친구가 알아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넣어주기 때문에 굳이 인풋 쉐이프를 지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보시면은 인풋 쉐이프를 지었죠. 컨볼루션 넷에. 네, 그렇고요. 지금 돌리고 있는데 역시 지금 발리데이션이 안 오르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난 거거든요. 저희가 말로만 듣던 오버피팅을 드디어 사이파 10에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게 끝날 때까지만 잠깐 기다렸다가 한번 그래프 한번 그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네요. 이렇게 학습이 끝났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지금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드디어 제가 원하던 그림이 나왔네요. 네. 요게 지금 보시면은 트레인 어큐런시는 오르고 있는데 발리데이션 어큐런시는 여기 오르다가 한 50%대쯤에서 이제 이렇게 움틀대고 있죠. 그리고 트레인 로스는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데 발리데이션 로스는 줄다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갑자기 이렇게 쭉 다시 로스가 엄청 증가한 거를 처음이랑 거의 비슷하게 증가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그 오버피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예전에 설명해 드렸던 L2 레귤러라이제이션 이런 거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뭐 추후에 설명드릴 드롭 아웃이라는 개념을 넣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렇고요. 오늘 사이파 10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시간이 한 22분 정도 남았는데 22분 정도 남았네요. 이러면은 제가 사실 렉처 5로 뭘 준비를 했냐면 어떤 걸 준비했냐면
이 EM리스트 프리프로세스라는 걸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엠리스트는 이제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실 텐데, 이제 EM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Extended Mlist라는 뜻인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Mlist가 그냥 단순히 숫자로 된 손글씨였다면, EM리스트는 뭐 글씨도 있고 숫자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손글씨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거기 중에서 이제 EM리스트의 이 글자들 데이터셋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는 엠리스트나 사이파10이나 지금 케라스에서 직접 제공해주는 그런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 그 소개를 여러분들끼리 이제 자기 소개를 하셨을 때 연구에 이런 걸 적용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으셨고, 여러분들 중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아 이제 엠리스트랑 사이파10은 졸업하고 싶어, 나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딥러닝을 해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사용을 하려면은 사실 여태까지는 제가 해드렸지만 직접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제가 처음 소개를 드릴 때 제가 회사에서 인턴을 시작해서 초짜 인턴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거기 가서 하고 있는 게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데이터 프리프로세싱만 이제 한 3일 걸려서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완전 생으로 이제 부딪혀가지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딥러닝을 모델을 배우고 나서 이걸 적용을 하려면 그에 맞게 이제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직접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업로드, 구글 거기에다가 업로드 해보고 그거를 읽어와서 이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쉐이프를 맞게 바꿔주고 뭐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해보고, 그다음에 직접 데이터 모델을 설계해서 요거를 만드는 그런 거를 오늘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가지고 그 재영 강사님이 사실 오기 전에 렉처를 1시간 동안 할 거라고, 1시간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2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내일 모레 목요일에 오셔가지고 요거를 직접 해볼 건데, 제가 오늘이나 내일쯤에 요거를 요거를 뭐 미리 해보셔도 좋고, 해보기 전에 읽으면 좋을 판다스 라이브러리나 넘파이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올려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 학습을 만약에 그 여건이 되신다면 안 하셔도 좋은데 그런 걸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또 매일과 마찬가지로 설문조사가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설문이 더 나은 수업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조금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하면은 깃허브 이슈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 물어봐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